2020년 5월 3일 일요일 베트남의 다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이가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7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네, 잘 지냈습니다. 피곤하네요. 일요일부터 이거 지금 일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지금 만나가지고 방송 찍으려고 하는데 일요일 오전에 만나지 일요일 밤에 만납니까? 피곤하네. 그래서 뭐하고 지냈습니까? 이번에 베트남이 연휴였어요. 4월 30일, 5월 1일, 2일, 3일까지 해서 4일 동안. 내일까지 쉬나? 평소에 내일 안 쉬죠? 오늘까지구나. 네, 오늘까지죠. 네. 평소에 찾기 쉽지 않은 베트남. 이제 연휴가 없죠. 9월달에 뭐 연휴라기보다 뭐 하루 정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연휴가 없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연휴는 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베트남 남부 해방 기념일 4월 30일 날 공산당 탱크가 남부를 점령했었던 대통령궁을 점령한 그렇죠. 그날. 그날을 네. 기념하는 4월 30일 남부 해방 기념일 플러스 베트남은 또 우리 노동자의 나라 아닙니까? 뭐 그 다 쉬잖아 노동조는 건데. 쉬지. 한국은 근로자만 쉬어요. 근로자의 날이라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갑니다. 여기도 학생들 학교 쉬죠. 그 좀 이상한데. 선생님들도 노동자잖아. 그러니까 왜 선생님들은 일을 하시는 거지? 선생님들은 학생을 위해서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모르겠고 예.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노동자의 날은 안 쉬었고요. 근로자의 날에는 직장인 되고 나서 쉬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죠. 베트남은 5월 1일 그 레이버데이를 이제 기념해서 쉽니다. 쉬고 뭐 주말에 끼어 있었고. 마침 또 땡큐 소머치하게 그 노동자의 날을 잘못 잡아준 건지 아니면 일부러 탱크를 그때 밟고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 두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전혀 다른 두 개의 날이 이어서 연휴로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네. 마침 또 이번에 토요일까지 끼는 바람에 샌드위치로 해서 목금 토일 네. 4일간 4일 연휴였고요. 쉬었죠. 네. 예. 그래서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4일 동안 지금 와이프도 없는데 뭘 할까 네. 고민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네. 에라 모르겠다 떠나자. 떠났죠. 내가 사모님한테 여쭤봤죠. 네. 사모님 제가 어디론가 떠나도 되겠습니까? 네. 그 사모님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거 참 식상한 광고 멘트인데. 그 십수년째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잘 지은 거야 그게. 잘한 거지. 잘 지었어. 그 되게 그 어디 나온 거야 그거 원래 그거. 그- 포카리 세트인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그 카드 아닙니까? 현대카드. 현대카드였나? 그쵸. 지금 볼까. 카드 긁으러 가라고. 그런 얘기겠지. 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잘 만든 문구 아닌가. 인상 깊은 그 CF들이 있습니다. 그거 10년을 우려먹어. 10년이 뭐야? 그 언제 나온 거지? 한참 된 것 같은데 그건 진짜. 10년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되게 킬러 멘트죠. 되게 잘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다낭을 놀러 갔다 왔다. 그렇죠. 뭐 고민하는 옵션이 많이 있었는데 뭐 많이 있었죠. 원래 같았으면 그러고 보니까 그걸 안 물어봤네. 뭐? 우리 프로님은 안 하- 잘 지냈는지. 좀 잘 지냈죠. 원래 제가 그 4월 말 연휴를 이용해서 네. 이 프로랑 어떻게 뭔가 그 우정 여행, 방송 촬영 여행 같은 거를 조금 어디 까방 같은 데 가서 할까 말까 하다가. 우지 탐험을 할까 네. 하다가 이제 바쁜 일이 있다. 네. 그래서 안 갔는데 그냥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냥. 따로 그, 네. 그 미팅 자리에 가지 않. 가진 않았고. 네. 그냥 집에서 나라 코스 보고. 음. 나라 코스를 시작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재밌나요? 너무 재밌어요. 파블로브 에스코바 맞나? 이 프로랑 시간을 보낼까 했는데 바쁘다 그래가지고 예. 저 혼자 푸꾸옥을 갈까 음. 달랏을 갈까 옵션이 많이 있었는데 비싸잖아 북극인데. 비행기값은 다 거기 얼마 줬어요 비행기가? 이번에 비행기값 저는 10한 7만원? 8만원? 18만원 정도? 비싸긴 비싸다. 비싸게 줬습니다. 네. 지금은 뭐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한 달 쉬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비행기값 보려면은 당연히 그 돈 받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이제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뜨긴 뜨는데. 일부러 비행기도 예. 보니까 만석으로 안 한 것 같아요. 한 칸 뛰게 앉을 수 있도록 음. 그 비행기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시켰더라고. 그래? 그래서 아마 더 비싸겠지 그러면. 비싸게 줬던 것 같아요. 7만 원이면 좀 감이 없으실 수도 있네 청취자분들께서. 평소에 다낭 비행기를 저가로 타시면은 한 7만 원, 8만 원도 안 나오죠. 어떻게 보면 17만 원이면 거짓말 좀 못하면은 한국 가는 돈인데 비에제 잘 타면은 제가 24만 원까지인가 타본 것 같거든 그때. 24만 원 한국 가는 거를. 그쵸. 예, 그때 진짜 뜬금없는 시즌 막 11월 막 10월 말 이럴 때
네, 추석도 아니고 연말도 아니고 그런 시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뜨긴 뜨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친구는 이제 다낭 갔다 왔다. 그래서 예. 휴일을 뭐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넷플릭스 켜놓고 저 나르코스를 보던가 아니면 뭐 드라마를 봤겠죠. 그렇게 하면 뭔가 늦게까지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하는 그 삶이 조금 그렇고 예. 마지막도 연휴인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연휴인데 그렇죠. 이걸 그냥 보내기는 아까워서 사모님이 있었으면 더 좋은 데 가서 시간 보내고 왔겠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뭐 좋은 데를 어디 갑니까? 이 시국에 지금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아, 뭐 그래도 어딘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 네, 그래서 뭐 푸꾸옥에 갈까 하다가 푸꾸옥 못 가봤는데 푸꾸옥을 가자니 가면 또 그 제가 또 미션 깨기 도장 깨기를 좀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거기까지 가서 혼자 막 찾아다니고 하는 게 피곤할 것 같고 지금까지 많이 가봤던 다낭에 한번 가보자. 다낭에 또 마침 지인도 한두 분 계시고 해서 그렇죠. 친구도 만날 겸 음. 다낭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다낭에 4월 30일 날 갔다가 3일 만에 3박 4일을 보내고 2박 3일이죠. 3박 4일입니다. 오래 있었네. 새밤 잤으니까 오래 그러네요. 있었죠. 근데 밤에 가서 아침에 왔으니까 어. 실제로 다낭 체류한 기간은 이틀이고요. 어. 이번에 다낭 갔다가 지금 막 올라서 내려오는 길에 공항 갔다가 오는 길에 지금 2%를 지금 납치해서 네. 집으로 와서 다낭편 방송을 지금 찍고 있는 거죠. 방송을 2년 넘게 했는데 다낭을 안 찍었다는 게 웃기고 지금까지. 뭐 아껴놨다고 해야 될까? 아껴놓은 건 아니고 사실은 저 평소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다낭을 제가 가보지 않았거든요. 가보지 않았어요. 또 가보지 않고 그쵸. 방송 찍는 건데. 그래서 뭐 다낭의 뭐 여행과 관련된 좀 디테일한 특집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를 마련해 보는 걸로 하고 이번 거는 그냥 캐주얼하게 다낭이란 도시에 대해서 아마 뭐 코로나 끝나면 참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죠. 많이 쌀 것 같긴 해. 그때 되면 이제. 제가 이번에 다낭 갔다 온 네. 게 6번째 다낭 방문인데 네. 첫 번째로 갔던 거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다낭에 간 적이 있고 두 번째로 갔던 거는 저희 회사 여름 휴가를 다낭으로 간 적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고요. 좋은 회사네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친구가 방문했을 때 친구 부부가 방문했을 때 다낭으로 오라 그래서 또 비행기값 제공받고 한번 다낭에 갔다 온 적이 있었고 친구들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 남부에 있는 친구들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 다낭에서 한번 거기서 했지 그래 맞아.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는 작년도에 저희도 제일 친한 친구 또 불알 친구 한 명이 베트남에 왔을 때 다낭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늘 올라간 기억. 이번 6번째. 즉 저희가 이제 평균 2% 엄사장 3번 정도 방문한 상태에서 지금 방송 찍고 있다라는. 에 전문가다. 전문가인지 모르겠고 뭐 하여튼. 그렇죠. 뭐 전문가 뭐 있습니까? 그냥 다낭에 대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네. 뭐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뭐 저희가 뭐 알고 찍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뭐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방송을 찍고 있었는데 네. 아니 뭐 저는 뭐 다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론에서 들어가서 쭉 얘기할 텐데 네. 이 프로님은 뭐 했어요? 그거 나르코스 봤다니까. 아니 3일 동안 나 이렇게 아 그거 아니고 3일 동안 나르코스를 봤죠. 나르코스 3일 동안 본 건 아니고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저녁에.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냥 맥주 하나 까놓고 나르코스 봤는데 재밌더라고. 시즌 뭐 몇 개까지 봤습니까? 이제 2편 봤어요 2편. 얼마 안 봤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재밌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보게 된 게 그가 또 마약이 생각나서. 마약이 생각나는 건 아니고 그 주말에 그걸 많이 봤거든. 그 뭐냐 그 슈카 아저씨 방송을. 네. 그 그냥 요즘에 좀 이제 시국이다 하다 보니 이제 이런저런 좀 얘기 생각해서 보다가 그분 방송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 옛날에 이제 멕시코 마약왕 얘기. 이제 그 엘차포인가 뭐 그런 친구들 옛날에 멕시코 마약왕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제 이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한참 마약을 만질 때 세계 7위 재벌이었대. 7위 재벌. 포브스지에서 이제 비공식 공식으로 발표한 것 중에 7위 재벌이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당시에 80년도인데 한국의 아파트 값이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돈으로 20조, 30조 대 재벌이었다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약 판 사람이 고작 약을 판 사람이 30조 대 재벌이었다고. 네. 그런 거 보면서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이 사람이 은행에 돈을 못 맡기잖아. 네. 불법으로 저질러서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을 이제 그 막 묶어가지고 막 땅에 묶고 막 집에 묶고 했대요. 근데 얘기가 이제 또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쥐가 갉아먹은 돈이 연에 10%씩 빠져나갔다. 달러가 그냥 10%씩 돈을 이제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 돈이 상해서 없어지는 게 연에 10%씩 3조씩 없어졌다. 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걸 봐야겠다. 라고 해서 또 이제 넷플릭스에 있다 보니까 그걸 봤죠. 그래서 재밌더라고. 그래서 1화, 2화, 지금 2화 보고 있는데 뭐 기묘한 이야기 이제 뭐 이런 거 좀 보고 있고 방송은. 뭐 먹고 지냈어요? 뭐 그냥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집에서 3일간. 3일간 뭐 먹었지?
뭐 엄청 맛있는 건 안 먹었네요. 그냥 집에서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셨고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어서 뭐 먹었지 그러고 보니까 진짜 뭐 먹긴 했을 거 아니야. 먹었으니까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돌아다니겠지. 뭐 특별하게 뭘 먹은 기억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닭 그랩푸드 같은 걸로. 아 닭은 안 시켜서 먹었고. 그랩푸드 같은 걸로 오더해서. 아 간만에 피자 한 판 시켜 먹었다 참. 도미노 1+1이길래 어제였죠 토요일 날. 그래서 다 드십니까? 그렇게 다 먹어 피자 두 판을. 지금 그 절반은 전자레인지 돌려놨죠. 얼려놓고. 네. 두 끼 그걸로 먹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특별할 거 없었는데 연휴 저는 뭐 잘 놀러 다니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좋습니다. 하여튼 네. 이렇게 보내고 나서 지금 연휴의 마지막 날 암사장 입으로 지금 함께 모여가지고 다낭편 뭐 하는 짓인가 싶네요 또. 방송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네. 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아 깜빡 했네. 아 그거 해야지 그런 거. 네, 우리 유튜브를 제가 시작했잖아요. 이미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직도 안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지금 걸로. 저희가 140분 지금 네. 맞나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40분 맞습니다. 맞죠. 아, 그 뭐 변동이 없는데 140명 정도, 140분 정도가 지금 저희 방송 그렇죠. 좀 청취를 유튜브에 해주셨고 오시면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게 뭐 많이 있는데 많이 없어요. 별로 도움되는 건 없고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얼굴을 볼 수 있다. 네 혐한 얘기를 했다 그런 게 조회수 잘 나온다. 또 한번 되겠어요. 이 조회수를 빨려면은 민감한 소재를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참 할까? 아 해야지 또. 세게 한번. 세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이 이 친구가 살아요 자꾸 이거 자꾸 나를 이게 총알 바주는 데 세우고 자꾸 요즘에 저희가 방송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자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방송 복귀를 보니까 자꾸 나 총알 바주는 세우고 지금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막을 이렇게 할 것 같아. 뭐 이 본 의견은 뭐 방송의 의견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이게. 뭐 여튼 뭐 저기 잡소리는 이 정도로 네, 하고 혹시라도 제가 칼을 받게 되면 이 친구 집을 불 테니까 제가. 근데 그랬다라는 것이죠. 본론으로 한번 네, 들어가도록- 다낭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예, 다낭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낭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다낭은 뭐 어떻게 알고 있어요? 관광지? 그렇죠, 관광지죠. 네, 사실은 뭐 한국 분들이 최근에 많이 왔다 가셨죠. 한 3년, 어마어마하게 왔다 가셨어요. 2년, 3년 정도에서 지금 거의 이게 또 시점이 많이 겹쳤죠. 옛날에 반일 그때 이제 그 하면서 그것도 겹쳤었고 사실은. 아, 그랬죠. 네, 왜냐면 중국으로 빠진 것도 사드 사드는 너무 옛날이고. 그냥 그런가? 사드냐, 혹시 그 대학교 때 얘긴데 지금 무슨 소리야? 사드는 그 진피형 때인가? 사드가? 아닌가? 아직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아 그런가? 사드는 야 꽤 됐지 않냐? 나는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사드는. 찾아보니까 16년도밖에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사드 때 많이 넘어왔어요. 아 그렇죠. 아니 사실은 이제 문제가 두 개 있었는 게 저희가 뭐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일본이 제일 좋은 관광지죠 한국은. 왜냐면은 워낙 위치가 가깝지 않습니까 한국 일본이. 가깝죠. 예, 보통 비행기 타면 뭐 1시간이 안 걸리나? 1시간 정도 가지 않냐 일본은? 일본은 1시간 안 걸리지. 맞죠. 그러니까 제주도 가는 거리면은 사실은 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 날아가는 건 금방 가니까. 네, 제주도 사실은. 가는 거랑 서울에 제주도 가는 거랑 일본 가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원픽 여행지가 사실은 일본이었죠. 지금도. 네네. 그리고 그 반일 사태 나오고도 사실 한국 분들이 많이 가셨다고 하더라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반일 사태는 근데 저기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있었던 네. 있었으니까 그런 거. 강경한 대응, 예, 불매운동, 불매운동. 예. 가지 않습니다. 사지 조선시대 않습니다. 조선시대부터인가? 뭐 고려시대 아니에요? 옛날에 이성계 아저씨가 그 외구 잡고 한 거 보면 이성계는 태조 이성계는 그 고려시대 장군이었잖아 그 고려시대 사람이. 말기.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또 다낭이 그런 의미로 좀 반사이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삼성 그렇죠. 투자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 불매운동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다낭으로 오시기 시작했죠 사실은. 베트남에 기사에도 오시고. 나와 있는 게 사드 효과로 중국 관광객 줄고 베트남 네. 관광객이 급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네. 뭐 여하튼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잘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 베트남이 갑작스럽게 제가 2016년도쯤으로 기억하는데 세계 최대의 관광지 느낌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관광지가 그렇죠. 되었죠. 되었죠. 네. 아 그러면서도 그 이제 불매운동 하기 전까지는 일본이 더 많긴 했다던데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까지 빠져가지고 베트남 오면서 많아졌죠. 피크로 찍었던 게 코로나 전에 하루에 비행기가 22대가 왔다 갔대요. 말도 안 되죠. 네. 서울 부산이 20대가 안 다닐 건데 아마. 인천 하노이가
뭐 10대, 12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20대가 넘은 건 이건 진짜 막장이지 거의. 대구에서도 비행기가 다녔으니까 다낭으로. 네, 그렇죠. 대구만 있어요. 부산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맞으면서 싹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미지는 일단 관광지예요. 사실은 뭐 다낭이라는 게. 다낭은 관광지죠. 그 베트남 지도 잘 아시겠지만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딱 하노이와 그 사이공의 중간에 있는 네. 한국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 대전 같은 느낌 이렇게 해야 되나? 딱 가운데 있는. 한국으로 치면은 포지션이 대전은 약간 그 물류 유통 그 중심에 있는 느낌인데 그 중심에만 있어요 다낭이. 그렇죠. 그 중심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중심이긴 한데 뭔가 포지션을 잡자면은 약간 그 도시의 이미지와 느낌은 부산이랑 비슷하고요. 해운대 온 것 같은 느낌? 바닷가가 있고. 해운대 가봤어? 가봤죠. 바닷가에 호텔들이 쫙 깔려 있고. 해운대를 안 가본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뭐 그러겠지. 부산이 또 서울 사람들이 해운대 안 가본 사람이 꽤 많아요. 나 좀 신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해운대 휴가로 갔다 왔었는데. 그렇죠. 여튼 다낭이라는 도시는 베트남의 그 5대 광역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그리고 건터, 그리고 다낭. 다낭. 건터랑 하이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성도시 개념으로 하노이와 호치민을 옆에 사이드킥으로 붙어 있는 도시. 근데 건터 하노이 호치민 좀 거리가 되잖아. 5시간 걸리긴 하는데. 뭐그 사이드킥이라긴 좀 멀고. 여튼 그래도 남부에 몰려 있다 보니까 누가 건터 가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가 큰 것뿐이지. 그냥 호치민 가는데 건터가 큰 도시가 있다라는 정도인데 네. 다낭은 중부에 혼자 떨어져 있는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을 보통 크게 남부, 북부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는데 굳이 세 개로 나누면은 다낭을 포함한 그 중부 지역을 다 분류하잖아요. 굳이 뭐 하이퐁 지역 이런 거 구분 안 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북부의 거점 도시는 하노이고 남부는 호치민이고 그렇죠. 중부의 거점 도시가 이제 다낭. 그렇죠. 공항에다가 뭐 물류가 들어온 해상로 뭐 항구도 있고 바다에 닿아 있는 뭐 그런 도시고. 예. 다낭에 대해서 먼저 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읊어보면은 다낭의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만. 100만. 그래도 뭐 거진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 맞췄습니다. 다낭 인구가 1900이 아니구나. 2016년도 기준으로 130만 명이 찍혀 있었는데 지금 2019년도의 베트남 현지어로 된 자료 찾아보니까 110만 명으로 집계가 되네요. 110만 정도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10% 빠져나갔으니까 100만 살 거야 지금은. 네, 113만 4,310명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되게 작죠. 잠깐만요. 대구 광역시가 100만이면 뭐 적은 건 아니지. 적지. 대구 광역시 인구가 지금 얼마지? 100만 되지 않나? 대구는 100만이 넘죠. 100만이 그러니까. 넘어야 광역시인데. 잠깐만. 대구가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40만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40만 정도 산다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숫자 하나 빼고는 맞췄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적다. 그렇죠. 사람이 대구시의 절반도 안 되죠. 지금 보면은 100만 뭐 절반 정도? 다낭이 또 면적은 또 굉장히 넓어요. 다낭 면적이 무려 1285 평방 킬로미터인데 그렇게 치면 1285 평방 킬로미터면은 서울 면적이 600 평방미터니까 평방킬로미터니까 서울의 2배가 넘습니다. 부산이 700 평방킬로미터. 내가 알기로 대구가 서울보다 큰 걸로 알았거든 예전에. 대구가 883. 대구가 서울보다 크네요. 훨씬 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이게 무지막지하게 커서 이거는 어차피 경기도는 경기도고. 그렇죠. 프로빈스는 프로빈스니까 다르긴 한데 네.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3,000 평방킬로미터, 3,300 평방킬로미터예요. 하노이가 제법 큽니다. 하노이가 서울의 5배죠. 제법 면적 큽니다. 자체는. 네, 제법 다낭에는 3배고. 이게 참 근데 밀도가 중요한 게. 그렇죠. 밀도가 중요하지. 서울은 나는 생각한 게 저도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맨날 대구가 서울보다 크기는 크다. 네. 라고 하는데 이상한 게 느낌이 서울이 더 큰 느낌이야. 나는 서울을 내가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뭐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낭이 일단 뭐 크다라는 거. 날씨는 어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낭의 날씨는 굉장히 좋은 날씨. 낮에는 여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봄 가을 날씨 정도 되는 되게 좋은 날씨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상이변입니다 사실 지금 하노이가. 그렇죠. 베트남에도 지금 무지하게 더워야 되는 날씨인데 아직 뭐 무지하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적당히 더운. 더워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좀 기상이변이라 가지고. 다낭을 대표하는 꽃은 뭡니까 그래서? 도시를 대표하는 시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제가 모르고요. 하노이 대표하는 거 압니까? 베트남을 대표하는 건 연꽃이잖아. 하노이를 대표하는 그런 게 따로 있나? 우리 옛날에 한번 했지 않냐 이거? 방송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했지. 옛날에 그 베트남에 대한 그 기왕 국가 뭐 이런 걸 그러니까. 한 적은 있는데. 다낭 시장은 누굽니까 그래서? 다낭 시장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낭 시장 위반년전 타잉포 다낭은 그 쫑꽝이아라는 분이 저희 세크리터리 오브 커뮤니티 파티 그러니까 다낭 서기장
위반 연전이 위반 연전은 그 밑이죠. 그렇죠. 위반 연전은 그 말 그대로 시청은 이게 시청이 아니잖아 위반 연전이. 위반 연전이 시청이지. 시청이라 봐야 되나? 시청이죠. 그럼 위반 연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민위원회가 시청인가? 시청 시의회 약간 이런 느낌이지. 하노이 시청이 따로 있지 않나? 위반 연전 타임프 하노이가 시청이라고 시청이라 봐야 되나? 그렇죠. 시청이죠. 근데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 대통령이나 총리 뭐 이런 사람이 넘버원이 아니라 베트남은 항상 당 위주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의 탑이 원탑입니다. 원탑입니다. 다낭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노이도 마찬가지고 다낭시의 원탑은 시장이 아니라 그 다낭 공산당의 장 그렇죠. 서기장이 예. 이제 짱인데 그분이 이제 찌영꽝이야 이거 아무도 관심 없는데 아, 그래도 뭐 그냥 그렇죠. 그 시청 그 예, 위반연전 타임포 다낭의 장은 응웬여중이라는 분이 계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낭시 의회장이 따로 있죠. 시의장 후잉득터 요거는 저희 베트남 로컬 나무위키가 아니라 그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일 확률이 훨씬 높을 거라고 뭐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 재밌네요. 당황할 만한 질문 던지는 게. 왜 내가 인터뷰 받는 그러니까 난 안 가봤으니까. 다낭 시장이 누군지를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있습니까? 또 다낭. 그렇습니다. 다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저희가 살펴본 것 같고요. 네. 다낭의 시간대는 UTC 플러스 7,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어차피 하노이랑 똑같다. 네. 한국이랑 2시간 차이 난다. 한국 2시간 맞지 지금? 맞죠? 그러니까 2시간 차이 난다. 다낭에는 총 6개의 꽉과 2개의 후엔으로 나눠져 있고요. 6개의 꽉이라고 하면 구. 뭐 서울시 성동구 저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구가 6개. 6개의 구가 있고 네. 2개는 현이죠. 현. 우리나라로 치면 현 단위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한국에 있어서. 현이 있나 지금? 없잖아 한국은. 현은 없지. 한국으로 치면 면 정도 되는 것 같아. 뭐지? 시 밑에가 뭐지? 시 밑에가 구죠. 구시 아니 맞나? 시. 그쵸. 이제 여튼 다낭에 네.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를 보면은 다낭의 이름은 참어에서 다낙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네, 큰 강의 입구라는 뜻이래요. 큰 강 있어요? 다낭에는 큰 강이 있잖아요. 한강이라고. 한강. 이게 독특한 게 한강이 있잖아. 네. 말 그대로 한강 이름이 저희가 뭐 번역해서 한강이 아니라 송한인데 그 한이 진짜로 그 우리 한강이랑 서울 한강이랑 똑같은 송한 그룹 있나? 뭐 그런 그룹 있었지 않냐? 또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낭은 1997년 이전에는 그 꽝남 다낭성의 일부였다가 1997년 1월 1일자로 네 번째 직할시가 되면서 꽝남성하고 분리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광역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5평방킬로미터, 인구는 1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베트남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모르겠지? 과학자 5개니까 5개겠지. 뭐 이거는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여성 비율이 다낭 인구의 50.7%, 여자가 조금 더 많은 도시. 이거는 나무위키의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야, 근데 진짜 돈 많이 벌었겠다. 인구 100만 도시에 관광객이 100만씩 왔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벌죠. 100만이 뭐야? 지금 다낭 많이 갔을 때는 100만 명씩 더 갔지 않냐? 다낭에 많이 갈 때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행기 한 대에 차서 가는 게 보통 한 300명, 400명 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 정도 가죠. 간다고 치면 20개가 떨어지면은 하루에 6,000명. 하루에 8,000명. 8,000명인데 보통 사람들의 관광 체류 일수를 5일로 잡았을 때 8,000명 곱하기 5. 상시 관광 인구가 4만 명. 그렇죠. 못해도 2만 명에서 한 3만 명은 다낭에 체류하고 있는 거야. 2만 명, 3만 명이. 외국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내는 거죠. 그건 한국 사람 기준이고 요즘 또 다낭 또 중국 사람들도 최근에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물론 한국 사람에 비할 맛은 안 되겠지만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뭐 10만 명 이상 그 일주일에 10만 명씩 계산해도 그렇죠. 성수기만 해도 지금 몇 명이야? 그러면 100만 명, 40만, 100만 명이 넘지. 그러면 다낭에는 성수기 비성수기가 따로 없을 정도로 정도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거다 아마. 다낭에 건물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6번을 갔다고 했잖아요. 네. 갈 때마다 바뀌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갔던 사진들을 한번 훑어봤는데 첫 번째 갔을 때 찍었던 그 해변가의 풍경 사진에 없던 건물이 완전 없던 건물이 꽉꽉꽉 차 올라와 있는 이제 걸 비교가 되더라고요. 하롱베이가 그랬거든요. 어. 하롱도 옛날에 이제 그 하롱베이 선착장 뒤편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호텔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도 네. 그런 것처럼 막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뭐 다낭에 뭐 탈leg이 뭐 있을까요? 뭐 산업 기반 뭐 그 유명한 회사가 다낭 유명한 회사 있나요? 그 뭐죠? 그 어디냐 그 타코
아, 타코는 다낭은 아니고 이제 꽝남 내려와서 땀끼 뭐 그래도 뭐 이런 중부니까. 그렇죠. 중부에 있는 네. 타코 자동차 그룹이 이제 거기 생산 공장, 자동차 조립하는 공장이 공장이 거기에 이제 있죠. 한 2만 명인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직원 수가. 네. 제일 큰 회사가 아닐까 거기가 아마 다낭에 있는. 그렇죠. 다낭 인근에 있는 뭐 그 네. 다낭에나 묶읍시다. 그거는 어차피 뭐 100km, 180km라겠냐 거기 아마 다낭에서. 100km 이내? 예, 그러니까 그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차피. 네. 다낭의 네.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다낭은 기계, 전기, 화학, 조선 및 섬유와 같은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중심지다. 이거는 너무 일상적인 말을 적어놨다. 거짓말이다. 네, 특정 산업 제품에는 수산물, 직물, 의류, 벽돌, 비료, 시멘트, 비누, 종이 등 의료용 정제가 포함된다. 도시 산업은 더욱 다각화될 수 있다. 에어버스는 그냥 다낭 항공산업에 초점을 맞춘 산업단지를 설립할 계획이다. 에어버스 그 공연된다고? 뭐 그런다는데 다낭에? 이거 옛날 자료인 것 같아서 저는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다낭 위키피디아 정보를 나무 위키가 아니라 위키피디아 정보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좀 정보가 옛날 정보 같은데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7년 현재 다낭 산업은 국가 부문에 주도되고 있고 그것은 총 생산량의 57%를 차지한다. 이것은 2000년대 점유율과 대략 동일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결국 관광지죠. 관광이죠 사실 거기는. 그렇죠. 다낭 하면 대표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용다리, 한강, 호이안. 용다리가 뭐야? 용다리가 용다리, 꺼우종. 꺼우종? 맞습니다. 드래곤 브릿지. 그런 게 있어요? 다낭 상징 같은 거라고 할까요? 서울로 치면 제일 유명한 다리가 어디지? 한강, 마포대교. 마포대교는 못 얻었냐 이 자식아. 마포대교 이제 이미 그게 홍보대사 됐지 않냐 촬영형이. 근데 한강에도 다낭 해변가 쪽하고 도시시티 쪽하고를 연결하는 한강을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강다리 꺼우송한 정한. 그렇죠. 꺼우한인가 꺼우송인가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용다리. 용다리는 이제 매일 밤 8시인가 8시 반인가 되면은 불과 물을 내뿜는 쇼를 하는 곳이죠. 그 시에서 돈 내겠지. 나 옛날부터 궁금했거든. 수술 내겠지 그러면. 시에서 그 돈을 누가 내? 뭐 세금으로 하겠지만 물론. 세금을 하는 거 아닌가. 세금으로 하겠죠 그럼. 시가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계속 합시다. 근데 다낭에는 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나 이런 상징적인 것들은 뭐 제가 이제 6번 가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한시장이라는 시장이 중심에 있고 항상 그렇더라. 시장이 보통 중심이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 달락 갔을 때도 그랬고. 그쵸. 맞아. 그리고 시장이 있고 호이안이라고 하는 그 빛의 도시. 거긴 좋다 그러더라고. 아름다운 빛의 도시. 예. 한국으로 치면 약간 그 전주 한옥마을 같은 느낌인데 한옥마을에다가 호롱불 같은 거를 주렁주렁 매달아 놔가지고 밤에 되게 이쁜 곳이 있습니다. 네. 호이안이라는 도시가 있고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올라가면은 후에라고 하는 수도죠. 지금 수도 아니고 옛날 수도. 경주 같은 느낌. 그렇죠. 경주 같은 느낌의 수도. 네. 마지막 왕조의 이제 도읍이 있던 뭐 이런 후에라는 곳이 있고 네. 옆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바나힐이라고 하는 써널드 여긴 테마파크인데 산 위에다가 테마파크를 지어놔가지고 썬그룹에서 하는. 그렇죠. 써널드에서 네. 산꼭대기에다가 지어놓다 보니까 다낭이 중부에서 매우 더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굉장히 선선하고 시원한 공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다낭은 카지노가 있죠. 카지노 가려고 했는데 제가 또 당당하게 100%를 참가했는데 안 돼? 안 해? 카지노 영업 안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다낭 카지노 영업 안 하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인간 딜러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인간 딜러 사람 딜러가 하는 실제로 패를 오피셜하게 그렇죠. 하는 것은 다낭인데 다낭 크라운 플라자 카지노가 네. 있어서 네. 이번에 한번 가서 구경할까 했는데 갔다 왔더니 이번에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열린 사태인데 관광객은 여전히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들 사실 뭐 그 인건비는 나오겠어요, 걔들.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제가 호텔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네. 호텔이 무지 많은데 추천받은 호텔들이 있어요. 뭐 브릴리언트 호텔이나 제가 뭐 협찬받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괜찮은 호텔 추천받았는데 호텔들이 다 예약 안 됨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 풀부킹 됐다는 식으로 표현이 됐었어. 그래서 내가 와 이게 코로나가 풀렸다고 전국 각지에서 다낭에 관광객이 몰려오는가 싶었는데 봤더니 호텔이 영업을 한 데다 있긴 한데 영업을 해도 그냥 영업하는 거지 아마 인건비 안 나오죠 지금. 영업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묵었던 호텔에도 아마 이게 객실이 그래도 몇백 개는 될 텐데 한 점유가 10개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손님이 적고요.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상대방 맞은편 호텔을 봐도 한 400룸은 돼 보이는 호텔인데도 방에 불 켜진 게 5개 미만? 아직도 손님이 지금 없는 거지. 없죠 사실은. 이게 어차피 외국 손님들은 힘들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베트남에도 여파가 좀 남아 있잖아요, 사실은. 그쵸. 뭐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 달에 쉬셨는데 지금 뭐 다낭 내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관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다낭 같은 경우에도 하노이랑 마찬가지로 비필수 업종, 뭐 술집, 밥 먹으면 술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서 밥 다른 먹는 것들을 다른 하는 그런 집들. 그 이상한 집들은 영업을 하지 않고 뭐 네. 가라오케나 이런 유흥업소들 그리고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영업을 안 하는 상태였거든요. 셔터 내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있겠지 그런 데는. 근데 내가 뭐 알 수가 없고. 하여튼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카지노가 영업을 개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카지노 하고 있고요, 지금. 네. 그리고 들어보니까 하노이만 유독 이렇게 했대. 뭐 타이우엔이나 뭐 하이지영 이런 데는 다 식당도 하고 호텔 식당 이런 데도 다 하고 뭐 그런 네. 업소들도 셔터 내리고 다 영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건 네. 당연히 그런 것 같아. 하노이도 만약에 외국인이 없었으면은 안 했겠지. 보통 다 외국인 카지노인데 카지노들이. 그렇죠. 아니 뭐 카지노 제외하고 그 통제할 때는 말하더라도 하노이는 좀 유독 심하게 했잖아요. 이 식당들 같은 경우 아예 없이 그냥 싹 다 문 닫아버리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저기 뭐 하이지영이라든지 이런 근방 도시들 같은 경우는 뭐 불법 아닌 뭐 약간 탈법 아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업을 하긴 했었다. 왜 그러냐면 하노이가 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진짜 그 모범을 안 보이고 뚫려버리면은 이제 그쵸. 그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쪽팔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수도인데 여기 뭐 대통령도 지나다니고 총리도 지나다니고 다 지나다니면서 거리 볼 수 있는데 총리 하노이에 있나 지금? 그럼 어디 다낭가 있나? 아, 저 딴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런 방송 이런 건 이제 우리 그 뿌락지들이 들으시면 아, 들으시면 안 된다. 네. 저희 방송 뿌락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제가, 저 유튜브, 그, 제가, 사장한테도 얘기한 게, 네. 저 유튜브 댓글에 보시다 보면은, 그, 강아지의 그 자제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말투가, 그 한국분이 아니신 것 같아. 그, 제가 얘기했죠, 사장한테. 제가 그 댓글 딱 보고 한 얘기가, 그,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술을 먹고 흥분을 해도 강아지의 자식을 얘기할 때는 절대 오타를 내지 않는다. 그렇죠. 꽃게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아, 그렇죠. 꽃게의 그 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포유류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동네 인간의 동반자 네. 그 강아지를 얘기할 때는 이제 오타를 안 내는데 이분 좀 오타를 자주 내시는 것 같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도 한번 읽어보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다낭에는 이제 가보니까 사람 수 자체는 많아졌어요. 해변가에 사람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 사람이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고 아니죠. 이제 로컬에 있었던 사람들이 터져나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해변가에 사람이 되게 많은데 관광객은 많지 않고 식당들도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카지노 같은 경우에 하노이는 여는데 다낭은 외국인 자체는 지금 없으니까 없죠. 거기 뭐 100% 그거 카지노가 문을 안 열고 이제 또 얘기 들어보니까 하노이는 저희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다 닫았잖아요. 택시, 버스, 뭐, 안 하죠. 오토바이 하노이 다 닫았는데 다낭은 그랩푸드까지 영업을 정지해가지고 뭐 반발 뭘 먹고 심했다. 살았냐 네. 물어보니까 바이크는 열어줬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 대처도 약간 시 성별로 좀 차이가 있었다. 달랐었죠. 그건 네. 다 지역별로 다르게 했고 그러면서도 뭐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통제를 풀어줄 때도 네. 풀어는 주지만 약간 그 도시별로 유동성 있고 뭐 차등을 두고 움직여라라고 해서 따라는 거고. 코로나 사태 동안 다낭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좀 겪은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관광에 집중돼 있던 도시였는데 관광객이 그렇게 뭐 점점 줄은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그냥 뚝 끊겨버리니까 도시가 이제 정지가 됐는데 거기다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뭐 식당이나 이런 것도 막아버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뭐 다낭이 가운데 있으니까 뭐 물류의 중심이지 않냐 이런 분들 생각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다낭은 여행 제외하고는 산업 기반이 없는 도시죠. 거의 쪽은. 크게 없는 네, 뭐 지금 그래서 한국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해서 왜냐면은 거기도 코트라가 지금 다낭에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전에 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북부 남부 사실은 좀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다낭 쪽에 이제 좀 사람들 인원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환이 이제 뭐 코트란이 뭐 좀 영사관도 지금은 들어가 있고요. 요 한국계 기업으로는 두산이 옛날에 거기가 있었죠. 두산은 지금도 다낭 네.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찌영마이오토 그보다 네. 그 아래에서 네.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네. 효성도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초성, 두산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했대요. 그 그래서 이제 있고 다낭 시티 내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금융업체들도 지금 들어와 있고 교민수가 뭐 한 8,000명 이렇게 된다는데 많을 때는 8,000명,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냥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물류의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베트남이 너무 나라가 길다 보니까 그렇죠. 물류를 뭐 가운데 해 넣어가지고 위쪽 내쪽으로 동시에 뿌리는 이런 개념이 뭐 아니라 허브의 개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그 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저기 뭐 여기 뭐 하노이 근방 있는 방린 이런 동네들 많지 않습니까? 공업단지들. 사실은 그런 쪽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쪽도 어차피 외국에서 뭐 자재를 받고 제품을 외국 수출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제외하고도 다낭 같은 경우는 진짜로 100%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 온전히. 다낭에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었던 기간들, 우리 격리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네. 격리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도 힘들 거고 사실은 네. 이제 그게 문제가 지금도 지금인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더 심각해질 거고 아마 이게 길어지지 않을까. 일단 당장 다낭에 있는 사람들은 교민들 위주로 생각했을 때는 빨리 비행기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비행기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하늘길 열린다고 하더라도 관광객 수준이 이전처럼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또 반한 혐한 요런 기류가 있잖아요. 반베트남. 반베트남. 깜짝 놀란 게 그 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네. 그 노하고 빨간색 깃발에 일본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한 게 그거는 굉장히 막 동의해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노 베트남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좀 한국 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감정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뭐지? 한국 저희가 맨날 자조적인 얘기로 저희끼리 하는 게 냄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냄비라고 막 얘기하는 건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긴 한데 좀 다낭이 사실은 뜬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다낭이 더 타격을 입는 이유도 그런 걸 거고, 왜냐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은 다낭이 그렇게 뭐 엄청난 관광지인가는 모르겠거든 사실은. 다낭 그 가본 사람 입장으로 얘기할 때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오기에는 진짜로 괜찮은 도시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네. 뭐 연에 100만 명, 200만 명씩 올 만큼 관광지냐고 나는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야 남들 다 가면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막 이런 그거 분명하죠. 그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이 끝나면은 뭐 베트남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 이제 베트남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한번 돌고 나면 앞으로 다낭 쪽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길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가긴 가겠지만 저 코로나 끝나고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애국심에 불타올라가지고 뭔가 서로 베트남을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약간 하고 네. 있고 요게 이제 끝난 다음에 이게 사라질지 아니면은 요 감정 앙금들이 남아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여행 계획을 좌지우지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큰 타격이 있을 거다. 네. 예. 이전처럼 100% 회복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관광으로 가기에는 옵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투자한다고 하는 개념으로는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베트남이 네. 아직도 좋은 선택지인데 관광은 뭐 태국도 저희가 좋고, 맨날 방송 제가 얘기하는 코사무이, 방콕 가시라. 방콕, 파타야. 뭐 빨리 가시라 하는 얘기가 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예. 뭐 여튼 예, 그래서 뭐 그런 뭐 볼 땐 뭐였어요 다낭에 막 그 압도적인 자연경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다낭에는 아까 언제 설명해드렸지만 바닷가가 굉장히 넓은 해안가가 가지고 있어 좋고 리조트가 좋고 그 가족 단위가 오기 좋다는 말은 일단은 그 바다가 있고 바다 자연이지. 자연이 뭐 있고, 어떤 자연 뭐 스쿠버 다이빙 하고 이런 거 뭐 고래 다니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 섬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답니다. 참섬이라고 저는 거기 안 들어가 봤는데 어. 참섬에 들어가면 해양 스포츠도 가능하다고 아,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호이안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문화 체험, 전통 체험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예쁜 마을도 있고 그리고 뮤즈먼트 파크, 놀이공원, 놀이동산도 바나히에 만들어져 있고 해서 이게 코스가 하루는 어디 가고 하루는 뭐 하고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핀폴랜드도 호이안이 있어서 거긴 안 가봤는데 놀이동산도 있고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시원한 곳도 있고 뭐 갖춰진 게 굉장히 예쁘거든. 만약에 낮장에 가면은 낮장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아. 낮장에는 무조건 해양 스포츠 아니면 놀이동산 그게 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낭에는 그런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놀이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적당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낮장은 그런 연인 사이에 가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좀 크고 다낭은 가족 단위 아이를 동반해서 오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곳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아무튼간 다낭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뭐 그래서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제 힘들어도 꽁아는 할 일 해야 하잖아요. 그게 본인 일이니까. 그렇죠.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팡이 이제 따까따까 왔지.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데 아마도 제가 정확한 내막은 파악해봐야겠지만
민족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데 시민들은 힘든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민족의 지팡이 역할을 너무 충실히 하려고 하셨었나 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다낭에서 그 공안 살인 사건이 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한국 뉴스에는 베트남 로컬 뉴스를 찾아보면 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일도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아예 나가는 걸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까지도 네, 분위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진짜 한국도 사실은 경찰 분들이 밖에서 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일 있으면 사실은 큰 사건인데 뭐 와보시면 알겠지만 베트남은 좀 다르죠. 공안이라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그 진짜로 권력, 힘 진짜 그런 느낌이 크죠. 사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의경을 나왔기 때문에 한국 분들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 좀 뭐지? 우리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공권력이 약한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예전에 이제 그 군사 독재 때 그 흔적이 남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제가 이제 의경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좀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제가 파출소에 나가면은 네. 그 진짜 많아요. 그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사람들 상상 이상으로 많고 상상 이상으로 참 한국 사람들 좀 경찰 우습게 보는 게 있는데 베트남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공안은 뭐지? 진짜 다른 느낌이죠. 진짜 우리가 아는 그런 느낌은 뭐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판검사 보는 검사 보는 진짜 느낌. 검사 보는 느낌이에요. 거짓말 좀 못하면. 네. 그때 그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칼을 맞았다 죽었다라는 얘기는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 사실 이게. 그렇죠. 예, 뭐 그래서 뭐 얘기해봐 그 현재 교민 얘기를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고 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왜 맞았을까 칼을? 아마 좀 무리하게 좀 삥을 뜯으려고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가보니까 식당도 연대가 있고 안연대가 있고 열어봤자 이제 손님이 충분히 안 오니까 안연대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그 다낭 최고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 두 군데를 가봤는데 뭡니까 크라운? 아니 거긴 못 갔다니까. 회식하면 가장 대표적인 메뉴가 뭡니까? 삼겹살. 삼겹살 최고의 맛집이라고 하는 그 모 M으로 시작하는 맛집에 갔다 왔는데 M으로 시작한다고? 단어가 이제 그 이니셜이 MSG? MSG는 아니고 마지막에 들로 끝나? 들 맞습니다. 거기 들어 끝납니다. 그거 맛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하루에 생기잖아. 생깁니까? 생겨 미팅에. 아 그래요?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 거기. 아 맛은 있던데 뭐 근데 삼겹살 맛이 다 거기지 뭐. 거기가 원래 뭐 남부에서 유명해가지고. 네 호치민에 많이 있었고 어. 대구에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몰라 뭐 있었겠지 뭐. 대구엔가 있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호가 그렇죠. 들로 끝나는. 들로 끝나는 뭔지 알 거예요. 그 미팅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어수선해졌다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노이의 삼겹살 맛집으로 꼽는 곳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슷비슷해요 사실. 네. 거기 맛은. 고깃집이다. 거기죠 뭐. 거기야. 거길 갔고 나머지는. 여하튼간 거기에 갔는데 제가 연휴 시작 첫날 밤에 갔는데 테이블이 저 포함해가지고 딱 세 테이블. 또 참 용감한 사람들이죠. 당신은 관광 왔으니까 가는 거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사는 사람들이고 사람이 되게 없다라는 거, 예. 말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간 집은 베트남 다낭에 있는 최고의 해산물집. 다낭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처음으로 납품되는 곳이 여기다라고 하는 바다가 보이는 해산물집에 갔었었는데 예. 거기는 뭐 먹었어요 그래서? 뭐 꽃게, 뭐 맨날 먹던 새우, 거 먹지, 그러니까. 오징어 뭐 이런 거 먹었죠. 조개, 키조개. 투국에 이런 거 먹어봤어요 그거? 투구개는 안 먹어봤어. 투국에를 팔더라고. 팔더라. 팔아. 네. 엄청 비싸 그거. 비싸요. 근데 별로 먹고 싶진 않아. 랍스타 키로당 랍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380만 동. 랍스타분도 투국에 뭔지 알지? 뭔지 압니다. 네. 네. 시커멓게 생긴 거. 그거 엄청 크더라고 실제로 보니까. 그거 되게. 근데 맛은 결국 새우살이랑 비슷한 맛인데 뭐. 투국에는 맛없을 것 같아. 그냥 그건 희귀성 때문에. 그냥 맛없게 생겼잖아 딱 봐도 그냥 그거는. 그건 좀 이상하다. 하여튼 그래서 그 해산물 먹고. 근데 해산물집도 그 최고로 유명한 집이라고 하는데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안 신선할 걸 지금은. 아니, 신선하던데. 아니, 상대적으로 지금 옛날처럼 회전이 팍팍 뜰 때랑 아니 다르죠. 지금 좀 다르지 않겠냐. 예. 그렇다고 뭐 물고기를 죽여놓은 걸 잡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잡았으니까 신선한 해물을 먹긴 했고 그 다음날 간 집은 주로 저녁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점심은 보통 심플하게 먹으니까 저녁 간 집은 횟집. 다낭인 횟집. 횟집? 네. 한국 횟집? 한국 횟집. 조선 횟집. 아 그래요? 네. 뭐 팔아요 거기? 갔다 왔는데 다금바리를 먹었는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 왜? 저렴해? 네. 3명이서 중짜리 먹으니까 한 60만 동? 밖에 안 나온다고? 네.
왜 비싸지? 매운탕 값을 따로 받고 10만 동 공깃밥 어. 따로 받고 하긴 하는데 어차피 당신 뭐 술 안 먹으니까 그건 필요 없을 거고. 여튼 그래서 지금 매운탕이랑 포함해서 한 70만 동에 3명이서 먹었는데 회가 3만 원 한다고 한 사람에? 중짜리가 와씨 너무 싼데? 별로 안 신선했고요. 어. 아마 그거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래요. 근데 손님이 우리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집은 회전 안 되니까 네. 아마 신선한 생선 내지를 못할 건데. 신선하지 않았고 어. 그 스키가 확실히 퀄리티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성비로 치면 되게 좋았던 것 같은 느낌. 3만 원 주고 해 먹을 데가 없어요 하노이는. 없죠. 없어, 보통 없어요. 두당 3만 2만 원에 원에 3만 두당 3만 원인데. 원, 두당 3만 원 진짜 네. 그런데. 저희 하노이에 있는 저기 제주도 횟집 이런 데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퀄리티는 떨어지는데 가성비 자체는 괜찮더라고. 괜찮 3만 원이면 술 한잔 괜찮네. 네, 말씀드리는 얘기가 어쨌건 가는 데마다 손님이 우리밖에 없거나 뭐 두 팀 있거나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지금 풀려도 풀린 게 아닌 상태인 거죠. 비행기가 열리지 않는 한. 괜찮을 거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 관광업이잖아요. 진짜로 다 빼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저도 네. 이제 그 여행사 하시는 분들 한 4월 달부터 해서 꽤 많이 만나 뵀거든요. 오가면서 들어보니까 다들 뭐 하다 오셨냐고 하면 다 다낭 있다가 왔다. 이미 다 다낭은 이게 내년까지도 보시더라고. 어차피 지금 성수기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8월 달까지 성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분위기 봤을 때는 8월까지는 안 풀릴 거고 그 여파가 남아 있으니까 9월, 10월 달 뭐 어차피 장사 안 될 거고 이게 뭐 빨라봤자 뭐 12월 연말 아니면 내년일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 가게 접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냥. 지금 뭐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은 접는 게 당연히 맞는 것 맞는 거 같고요. 같고. 그런 그 여행사 하시는 가이드분들 특히 그 여행 샵들 이런 데 분들은 되게 이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손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제 다낭 여행이나 뭐 이런 유명 관광지에 대한 추세는 예전이나 패키지로 단체로 오는 관광이었지 지금은 자유여행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유여행 할 줄 아는 사람 한두 명 있으면은 가족 단위 여행도 자유여행을 애들끼리 짜가지고 온다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다낭도 관광지 가이드로서 살기에는 이제 좀 포화 상태 정점에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겠지. 엄청 많이 벌었어요 가이드들이. 여행사 분들 되게 많이 벌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다른 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다른 제2의 다낭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다낭에 계신 분들 중에 달랏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달랏은 우리도 가봤다시피. 달랏은 아직까지는 자유여행하기에 좀 빡센 느낌이 좀 있죠. 교통도 안 좋고 좀 뭐 어떻게 좀 시골 느낌이 나죠 사실은. 달랏은 아무래도 다낭이나 하노이보다. 시골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달랏 쪽은 갈만한 것 같아. 근데 달랏이 다낭만큼 볼 게 있나? 근데 그것도 모르겠고. 달랏도 다낭만큼 볼 게 있다고 봅니다. 거기 뭐 골프까지 또 엮은다고 하면은 괜찮아. 골프 치기 괜찮으신 것 같고. 네. 내가 너무 엄격하게 보나 이걸 자꾸 항상 이게 진짜 베트남에서 볼 게 있나 여행이. 나는 좀 그럼 맨날 물론 제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다낭은 그렇다. 다낭에 대해서 그리고 다낭시 지자체 측에서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 너무 관광에 몰빵되어 있는 이 도시 중심, 그것도 관광객도 한국 사람에 몰빵되어 있는 이 구조를 탈피를 해야지 다낭이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 현 베트남 정서가 코로나 이후에도 그대로 자리를 잡아버린다 하면 다낭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뽕은 진짜 그런 거는 국뽕 부릴만 해 사실은. 네. 다낭이란 도시 하나를 한국 사람들이 먹여 살랐다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뭐 큰 지분 차지했죠 사실 그 정도면. 한 월급 다낭 사람들 GDP의 한 70, 80%, 70%는 한국 사람이 해주지. 거의 뭐 거짓말 좀 못하면 70%는 아하. 진짜 했을 거예요 아마 제 네. 생각에는. 한참 많이 한 2, 3년 정도 팔아줄 때는. 네. 그 뭐 저 유튜브 댓글에 그분 계시더라고. 뭐 1억짜리 집이 2천에 떨어질 거라고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베트남이. 뭐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경제는 하노이 호치민은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왜냐면은 제 생각이 뭐냐면은 1억짜리 집 2천만 원이 떨어질 거면은 그 냄새 맡은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유지가 되지. 무조건 또 안 떨어져요 절대 그건 안 뜨는데 다낭은 떨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다낭이 다낭은 주워 볼 만하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분양가이던 게 한 8억까지 정점을 찍었고. 진짜로? 네. 지금은 다시 떨어져서 그 분양가 수준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2어로 떨어지진 않았고. 안 떨어져요. 진짜. 어쨌든 분양가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제 나이다 보면은 판매하고 있는 내놓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 보였고요. 많죠.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다낭이 인구가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 못 받쳐주거든요 집값을. 못 받쳐주죠. 못 받쳐줘요. 그냥 뭐 그분 댓글 말씀드리자면 하노이 호치민은 1억짜리가 2천 떨어질 일 없다. 세면값도 안 나오는데 그 말도 안 되는데 다낭은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돈을 벌면 다낭에 물건 주스러 가야 된다. 또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낭시에서도 그래서 지금 다각화를 하려고 네. 관광객도
한국 쪽 말고 이제 유럽 쪽 관광객을 모으려는 방법으로 전략을 좀 세운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고 항공편이 없잖아. 유럽 단란. 뭐 항공 열려고 하는 거겠지 뭐 그럼.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뭐 유럽도 지금 그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뭐겠어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낮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 그렇지. 그 평균이 좀 잡혀 있는 나라 잡혀 있는데 다낭은 너무 한국 사람 위주로 이제 꾸며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낭에서도 또 다낭이 고민하고 있는 건 관광만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지금 보니까 다낭은 약간 스마트 시티 그리고 IT 중심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베트남의 실리콘밸리 같이 이런 식으로 좀 꾸미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됩니다. 인력 수급이 안 된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게 다낭이 위치도 위치인데 물류적으로도 별로 메리트가 없지만 가장 큰 문제가 사람 구할 데가 없어요. 다낭은 얼마나 줘야지 하노이들이 비행기 타고 내려올까. 근데 다낭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차피 요 인력을 구할 데가 없다고 하는 거는 그 네. 대규모 공장 그렇지. 삼성 같은 뭔가 만 단위로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인력수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들어보니까 다낭 자체가 그냥 엔간한 공장들 뭐 1000명 미만으로 되고 700, 800명 되는 공단 유치하는 데는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700명을 공장이라 부를 수는 없잖아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700명이면 뭐 700명 공장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튼 다낭은 급지수로 치면 현재 다낭 시티 자체도 2급지. 2급지고 거기서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3급, 4급으로 내려가지는데 여튼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치가 좋지 않지. 메리트 없다니까 거기 진짜로. 예. 호치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업적 메리트도 가질 수가 없고 하노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메리트도 가질 수가 없고 그렇죠. 중간에 이도저도 아닌 메리트라고 하면 바닷가 가까이 그래서 그게 말씀드린 게 나라가 좀 쫀쫀하게 붙어있는 느낌이면은 가운데 있다는 게 사실 지정학적으로 장점일 수 위치인데 베트남이 밑도 끝도 없이 길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큰 의미가 없다. 위로도 1000km 아래로 1000km면은 1000km 물건 팔아보려고 남부로 가려면 1000km 가야 되고 도장 받으려고 위로 가려고 하면 1000km를 가야 되니까 말도 안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뭐 요번에 그것 때문에 많이 밀었다 그러더라고. 공산당의 그 아저씨 한 명이 다낭 출신이라며. 아 그런가요? 예, 거기 계신 분 한 분이 그러면서도 이걸 제가 그 얘기가 들은 게 코트라 기공식 하면서 그때 계시던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그때 참석하셨던 그 이제 뭐죠 그 회사 대표님 그때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이 고향이 다낭 출신이 하나 있대요. 지금 공산당이 높은 사람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이제 자기네 고향 먹여 살리겠다고 그쪽에 이제 좀 입김을 많이 넣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때 기억이 맞다면은 코참인가 그거 무슨 이제 그 오픈식 한다고 했는 게 한국 기업이 법인장님들이 20분도 안 왔대. 그만큼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으고 약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두산이나 효성 이런 회사들은 약간 반강제적으로 출석시켰고 네.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까지 안 나오면은 면이 안 산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좀 일하기는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한 그 700명, 800명 구할 수 있겠죠. 사실 100만 도시인데. 근데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더라 생각보다. 왜냐면은 여기 다른 데서 일을 해봐도 좀 인텔리한 친구들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그 친구들은 하노이나 호치민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비싼 돈 좀 두고 주고 데리고 와야 된다. 다낭은 하여튼 지금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되는 도시이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낭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안정되냐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관광에 대한 얘기는 잘 못했는데 관광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에 이프로가 다낭에 갔다 온 이유라던가 네. 아니면 다낭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나서 다낭 게스트 저희 본격적인 관광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다낭에 대한 전반적인 다낭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낭의 미래. 다낭의 미래. 그 돈을 모아서 딴 거를 했어야 되는데 호텔을 짓는 게 아니고. 그런데 또 딴 얘기인데 다낭의 그 수많은 리조트들, 수많은 호텔들,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수많은 건물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머리가 없어서 거기다 올리는 건 아닐 것 같고. 뭐 돈이 남아 돌겠죠. 돈이 남아들어서 올리는 건가?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꾸준히 그 정도 인원이 오면은 숙박업이라는 당연히 그건 돈이 되는 건데 모르겠네요. 뭐 이게 또 중국 사람들 오기 시작하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와서 빨리 집값을 올려줘야 할 텐데. 그렇죠. 네. 아마 빠지고 나면 중국 사람들 들어오지 않을까? 난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쁜데. 뭐 어때요? 내가 다낭 사람 다낭에 계신 교민분들과
다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원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예, 한국 사람 필요 없지. 한국 사람 필요 없다고 그런 네, 하여튼 오늘 다낭에 대해서 알아본 방송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행설 수설이 많았죠. 그렇죠. 필요한 정보를 그래도 또 얻으시고 뭐 정리를 하자면 뭡니까? 다낭에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다. 네. 그래서 다낭이 살아갈 길은 모르겠다. 다낭에 살아갈 길은 중국 관광객이다. 중국, 유럽 관광객이다. 중국 관광객이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해야 된다. 그리고 다낭의 공안에 칼이 맞았다. 다낭이 힘들다는 거를 이제 끝으로 오늘 네.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네. 여러분들 항상 방송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처럼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그게 잘 돼야지 저희도 이제 이 방송이 퀄리티가 높아진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뭐? 막 유튜브가 성공을 해 10만 명쯤 돼가지고 한 달에 한 500만 원씩만 벌어지면은 스튜디오 딱 임차해가지고 예. 2명 그 작가 쓰고. 작가 쓰고 그렇죠. 또 예쁜 배우 섭외해서 예. 같이 황홀한 그런 거 말고 뭐지? 어서만. 원초적인 막 이런 어메이징한 어메이징한 뜻보이 뭐 있죠? 그거 뭐 있지? 그런 형사 안 돼. 황홀한 형사를 되게 마블레스 골저스 gorgeous 뭐 있습니까 또 awesome 뭐 이런 거 하면서 아니 진짜 잘 잡았다. 황홀하는 표현이 그게 내 인생 살면서 내가 10년에 한 번 안 쓰는 형용사인데 그쵸 황홀한 그 진짜 잘한 것 같다. 그럼 내가 박수를 보낸다 진짜. 그분들한테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누가 처음에 지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문과 쪽에서 공부 좀 하신 분 같다. 야, 이 키워드가 장사났다 진짜. 근데 그렇다고 누가 그걸 거기다 황홀한을 검색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 황홀한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뭔가 눌러봐야 될 것 같은 이렇게 황호잖아.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뭐 섹시한 뭐 있지 뭐 이런 거 했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했을 건데 황호라는 카면 이렇게 눌러봐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오늘도 문과 층이 1승한 걸로 마무리하고.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